지금 이 순간 중국에서는 이런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D램이 금보다 구하기 어렵다. 전 세계 인공지능 서버에 꽂히는 메모리의 80%, 단 한 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 하나가 지금 일본 경제의 심장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불과 수십 년 전 이 이름들은 세계 전자산업의 절대 지배자였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일제가전을 최고라 여기던 시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2026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일본은 한국 반도체 없이는 단 하루도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건 감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차가운 숫자들이 증명하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한국이 일본을 어떻게, 얼마나 앞서고 있는지의 진짜 수치. 둘째, 일본의 반격이 실제로 얼마나 위협적인지의 냉정한 평가. 셋째,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봐야 할 것. 자, 시작합니다. 먼저 골드만삭스 보고서 하나를 꺼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53조 엔, 일본 상장사 상위 100개 기업의 이익 합계 42조 3천억 엔. 잠깐 멈추고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1대 100의 싸움에서 한국 기업 하나가 일본 열도 전체를 이긴 겁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2026년 현재 이 격차는 더 벌어지는 중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의 합산 메모리 반도체 영업이익 사상 최대치인 204조 원 돌파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단독 매출은 2천억 달러, 바로 엔비디아를 제치고 세계 반도체 1위를 탈환하는 숫자입니다. 수출 전선은 어떻습니까? 2026년 1분기 대한민국 총 수출액 2만 1,999억 달러, 전년 대비 37.8% 폭증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만 785억 달러, 무려 139% 급증입니다. D램은 249% 증가했고 낸드는 377% 폭등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 무역기구 WTO 기준으로 한국이 세계 수출 5위에 올랐습니다. 일본은 6위로 밀려났습니다. 전후 80년 동안 아시아 경제의 맹주를 자처하던 일본이 분기 기준으로 한국에 밀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연간 기준으로도 사상 최초로 일본을 앞서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AI 시대의 핵심 무기를 쥐었기 때문입니다. HBM, 고대역폭 메모리. 여러분이 매일 쓰는 챗GPT, 구글 제미나이, 클로드, 이 모든 AI 서비스가 돌아가려면 HBM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HBM을 만드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 어디든 들어가 보십시오. 서버 안에 꽂혀있는 메모리 칩에 적힌 이름 2개를 반드시 발견하게 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게 현재 반도체 전쟁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손을 놓고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점입니다. 일본 정부는 국책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에 지금까지 누적으로 28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2026년 반도체 예산만 따로 11조 5천억 원으로 1.5배 증액했습니다. 타카이치 총기 행정부는 반도체를 국가 전략 기술로 격상시켰습니다. 목표는 무엇입니까? 삼성전자와 TSMC가 이제 막 시작한 2나노 공정, 라피더스는 이 최첨단 공정에서 직접 승부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것도 2027년 양산을 목표로. 가능할까요? 미국 IBM의 2나노 기술을 라이센스 받아 빠른 납기를 무기로 틈새를 공략하는 전략입니다. 기존 TSMC나 삼성전자처럼 대량 생산 경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소규모 배치 공정으로 리드 타임을 120일에서 50일로 줄인다는 방식입니다. AI 칩 개발사들이 설계를 자주 바꿔야 하는 상황에서 이 속도는 분명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라피더스의 진짜 목표는 2나노 추격 게임이 아닙니다. 판 자체를 뒤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통신 거물 NTT, 이 기업은 이미 차세대 통신구격 아이온을 통해 원천 특허를 대거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라피더스와 손을 잡고 전기 신호를 빛으로 처리하는 반도체, 이른바 광전융합 소자의 상용화 라인 구축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광전 융합이 왜 게임 체인저입니까? 현재 AI 반도체의 근본적인 한계는 전력 소비와 발열입니다. 데이터 센터 한 곳에서 쓰는 전기가 중소도시 하나의 소비량과 맞먹습니다. 광전 융합은 빛으로 연산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본에서 해결합니다. AI가 커지면 커질수록 광전 융합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만약 이것이 성공한다면 메모리 반도체로 쌓아온 한국의 1위 자리가 하루아침에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가장 조용히, 가장 긴장하며 지켜보는 시나리오입니다. 이제 경제를 넘어 방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5년 호주에서 벌어진 한 수주전이 한국 방산업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호주 내군의 차세대 호위함 11척 교체 프로젝트 C3000, 총 사업비 최대 약 20조 원짜리 사업입니다. 한국은 대구급, 충남급 호위함을 앞세워 유력 후보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무장 탑재량과 납기 대응력, 이 두 가지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이 앞섰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도 졌습니다. 호주의 선택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개량형 모가미급 호위함이었습니다. 왜 진 걸까요? 방산 전문가들의 대답은 단 하나입니다. 스펙이 아니라 동맹의 밀도가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일본, 호주는 중국의 해양 팽창을 견제하는 쿼드 동맹국입니다. 같은 무기 체계를 운영하면 연합훈련이 쉬워지고 군사 정보망이 공유됩니다. 호주 입장에서 이 구도 안에서 한국은 아직 전략적 밀착도가 낮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일본의 전략도 치밀했습니다. 모가미급 호위함은 스텔스 설계와 자동화 시스템으로 승조원을 90명으로 줄였습니다. 저출산으로 병력이 부족한 호주 해군 입장에서 이건 결정적 장점이었습니다. 이번 수주 성공 이후 일본의 움직임이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에는 중고 아부쿠마급 호위함 수출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동남아 전역의 일본산 방위장비 수출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입니다. 한국 방산이 독주하던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제 K방산은 가격과 납기라는 무기로만은 이길 수 없는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단순한 무기 공급자에서 지정학적 안보 파트너로 진화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여기서 저는 반드시 드려야 할 경고가 있습니다. 국뽕에 취해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2026년 1분기 대한민국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한 비중이 37%,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 숫자의 의미를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반도체 하나에 수출 경제 전체가 얹혀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같은 1분기 가전은 20% 감소했습니다. 2차 전지 부품은 6.5% 감소, 자동차도 뒷걸음질 쳤습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반도체 한 기둥에 의존한 불안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K자형 양극화, 산업 불균형의 민낯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일본의 광전 융합, 이것이 만약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시나리오는 명확합니다. AI 가속기 시장의 중심이 전기 기반 메모리에서 광자 기반 연산으로 이동합니다. 그 순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쌓아온 D램, HBM 기술의 가치는 급격히 하락합니다. 물론 당장 내일 일어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술 전쟁은 10년 뒤를 지금 준비하는 싸움입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이 위협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것이 10년 뒤 한국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한편으로 일본 경제를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도 위험합니다.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최근 26% 상승하며 미국 S&P 500의 17%를 앞질렀습니다. 기업 거버넌스 개혁으로 주주 환원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중입니다. 단순히 잃어버린 30년의 나라로만 규정짓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반도체에서 밀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대외 순자산 보유국입니다. 소재 부품 분야의 핵심 기술력도 건재합니다. 역설적으로 한국이 가장 경계해야 할 상대는 몰락하는 일본이 아니라 조용히 체질을 바꾸며 부활하는 일본입니다. 오늘 내용을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삼성전자는 2026년 엔비디아를 제치고 세계 반도체 1위 탈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139% 폭증하며 일본을 처음으로 분기 기준 추월했습니다. 둘째, 일본은 28조 원을 쏟아부으며 반격 중입니다. 라피더스의 2나노 도전과 광전 융합 기술은 단순한 허풍이 아닙니다. 한국이 진지하게 대응해야 할 실질적 위협입니다. 셋째, 방산전선에서도 한국은 호주 수주전 완패를 통해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성능과 가격을 넘어 동맹과 외교가 무기인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닙니다. 80년 만에 일어나는 경제 패권의 대이동입니다. 기술 패권이 곧 국가의 생존권이며 한 번 밀리면 다시는 올라오기 어려운 싸움입니다. 반도체 의존도 37%, 이것은 경고 신호입니다. AI, 방산, 바이오, 미래 에너지,
다음 패권을 쥐는 산업이 무엇인지를 지금 봐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황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음 사이클의 주인공을 지금 찾아야 합니다. HBM 이후의 기술, 광전 융합 관련 기업, 방산 자동화, AI 인프라 소재, 이 키워드들이 다음 10년의 진짜 전터입니다. 오늘의 일본은 30년 전 한국의 거울입니다. 30년 전 우리는 일본을 따라잡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지금 일본은 한국을 따라잡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역전의 역사는 운이 아닙니다. 집요하고 치열한 기술 투자와 전략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다음 역전의 씨앗이 어딘가에서 조용히 심어지고 있습니다. 그 씨앗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보는 사람이 이 전쟁의 진짜 승자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는 구체적인 투자 시나리오를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거대한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